앞으로는 가격이 올라가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아파트 이렇게 구분이 될 겁니다. 그럼 어떤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가냐면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 예전에는 이제 큰 시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올라가면은 다 같이 올라가는 거고 부동산이 떨어지게 되면은 다 같이 떨어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양극화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양극화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고 이 양극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은 여러분은 이 양극화 중에서도 올라가는 아파트를 살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공부해 보시죠.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을 찾을 때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문제 해결책을 좀 찾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문제의 원인은 바로 이 PF 부실입니다. PF가 이제 돈을 빌려서 건설을 하는 거죠. 그게 예전에는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이 PF가 부실이 되면서 그 공포가 굉장히 좀 확산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 아파트 건설이 올 스톱이 된 거죠. 이 PF라는 것은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시행사나 건설사가 건설을 하는 건데 금융권에서 이 PF 채권이 부실하게 되다 보니까 안 빌려주려고 하죠. 안 빌려주니까 돈이 없어서 시행사나 건설사는 이제 건설을 못하고 올스톱하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저 PF 금융 대출이 4분의 1 토막 정도 났습니다. 원래 이제 분기별로 한 평균적으로 5조 원 정도 대출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1.4조 원, 대략 한 4분의 1 토막 정도 났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럼 지어지는 아파트가 4분의 1 토막 정도 났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돈을 덜 빌린 만큼 건설이 덜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알아두자면은 이 줄어든 금액 안에는 비아파트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오피스텔, 빌라 그런 것들도 저렇게 PF 대출을 받아서 지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출은 아예 안 해줘요. 이제 오피스텔 짓는다, 빌라 짓는다, 연립 짓는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금융권에서는 야 지금 아파트도 안 해주려고 하는데 너네 그거 받을 생각하지 마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아파트에 관해서만 1.4조 원의 이제 PF 대출이 일어났고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0건입니다. 한 건도 해주지 않았어요. 또 우리가 이제 PF 전 단계가 있습니다. 브릿지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브릿지론은 뭐냐면 땅을 살 때 대출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땅을 살 때 대출을 받아서 이 브릿지론을 받아서 땅을 사고 그 땅 문서를 들고 금융권을 찾아가는 거죠. 우리 땅 이렇게 샀으니까 여기에 지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저렴하게 빌려주세요 하면은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주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 브릿지론을 상환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브릿지론은 이자가 싼 게 10%, 비싼 건 20%가 넘거든요. 굉장히 고금리죠. 이 고금리를 계속 공사 완료까지 끌고 가면은 공사를 해도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금융권에 조금 저렴한 이자로 갈아타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 브릿지론은 이자가 높다 이걸 알면은 브릿지론을 대출해주는 곳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겠구나 이것도 알겠죠. 돈을 많이 버니까 브릿지론을 서로 해주려고 하겠죠.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진짜 브릿지론을 여기서 해주겠다 저기서 해주겠다 여기로 와라 저기로 와라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 브릿지론조차도 0건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었던 PF는 4분의 1 토막이 났고 그 전 단계인 브릿지론은 0건이 진행됐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다시 PF 대출은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계속 줄어드는 이 구조를 지금 가고 있고요. 결국은 새 아파트의 공급이 계속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허가도 큰 폭으로 좀 감소했는데요. 원래는 52만 가구에 인허가를 해줬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38만 가구에 인허가를 해줬어요. 인허가가 25% 줄어든 거죠. 딱 봐도 이제 급격하게 숫자가 줄어들었죠. 인허가, 이제 허가인데 여기서 줄어들게 되면은 그 안에서 실제 착공을 하는 것은 또 줄어들겠죠. 지금 보니까 계속 새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조금 전개가 되고 있고요. 이게 계속되면 어떻겠어요? 문제가 커지겠죠. 그걸 정부에서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나서서 PF 보증해주겠다. 금융권 너네 그렇게 너무 몸살이지 마. 너네가 몸을 너무 살이니까 지금 새 아파트 공급이 안 되잖아. 우리가 30조 원을 지원하겠다. 이 지원은 준다는 말은 아니에요. 보증하겠다는 말입니다. 30조 원까지는 우리가 너네 사건 좀 터지더라도 약간 보증해줄게. 걱정하지 말고 돈도 빌려주고 좀 돈이 돌도록 해봐. 이런 거였는데 이게 될까요?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 금융권한테 너 한번 해봐 등 떠밀어봤자 뭐 안 하죠. 금융권은 지금 당장 뭐 대출 잘못해주면 망하게 생겼는데 정부에서 해줘라 해서 할까요? 안 합니다. 여긴 다 돈과 관련이 돼 있는 거지 뭐 정부에서 등 떠민다고 할 거였으면 처음부터 했겠죠. 문제는 다 돈입니다. 돈. 이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자기 목숨줄 같은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은 금융권에서도 굉장히 몸을 사리는 거죠. 금융권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지금 분양하게 되면 미분양 천지입니다. 분양가도 굉장히 높고 미분양 천지면은 이게 투자금이 회수가 안 되잖아요. 원금조차도 회수할 수 있을지 좀 불분명한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계속 돈을 빌려주는 게 굉장히 좀 바보 같은 행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뭐 오죽하면은 울산인가 어디는 평당 2,500만 원에 분양을 하더라고요. 이게 지방의 도시에서 거의 이제 국민 평수로 따지면은 9억 가까이 분양을 하는 건데 이게 예전에 수도권에 이 정도 분양해도 비싸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여기에 입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입주자가 없으면 미분양이 되는 거고요. 미분양이면 금융권에서 빌려줬던 돈을 회수를 못하는 거죠. 지금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데 금융권에서도 그걸 모를 리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 이대로 가다가는 3, 4년 뒤에 역대급 공급난이 옵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집을 조금 덜 지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럼 어떤 주택이 줄어들까 생각을 곰곰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 상황들을 쭉 한번 공부해 보니까 어떤 주택이 줄어들 것 같으세요? 바로 신축이 부족해집니다. 신축이 부족해지면 신축 아파트 선호하는 현상이 더욱 강해질 것이고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게 조금 설명하기가 복잡한데 제가 쉽게 최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구가 줄어드니까 집이 줄어들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의견은 이제 그냥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사람을 제외하고 그냥 물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물의 이 아랫부분이 꽉 차게 되면 다음 부분이 차게 되고요. 또 여기가 차게 되면 그 위에 부분이 이렇게 차게 된다. 이런 논리라면 맞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있으면은 신축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신축이 아니더라도 그냥 중간 정도 되는 집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에는 그냥 저렴한 집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 앞에 부분인 신축이 조금 줄어들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신축에 살고 싶어 하고 그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이 일부러 오래된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신축을 선호하겠죠. 선호한다는 뜻은 사람들의 수요가 몰린다는 뜻이고요. 그만큼 정도의 공급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면은 가격은 자연스럽게 조금씩 올라가게 됩니다. 그 현상이 지금부터 조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집값이 반등하는 곳들이 종종 있어요. 전체적인 평균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들은 올라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올라가는 곳들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집값이 반등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고 계신 분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지금 평균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최근 반등하는 곳들을 보면은 대부분 신축 아파트입니다. 이미 조금씩 이제 수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새 아파트가 계속 나온다면은 기존의 신축을 내가 전에 팔렸던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주고 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가 비싸서 안 사려고 좀 저렴한 거 공급하는 게 있나 찾아봤는데 없어요, 공급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신축 아파트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가격에? 저번에 팔렸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집값이 반등하는 곳들 최근에 좀 보면은 대부분 신축 아파트인 걸로 봐서 앞에서 말한 그런 상황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새 아파트를 안 지으면 그만큼 양극화가 계속 심해지겠죠. 그래서 일정량의 공급은 필요합니다. 지금 인구가 줄어드니까 집 필요 없다, 공급 안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인구는 줄어들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지역 그리고 원하는 수요, 그건 항상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요에 맞게 계속 공급은 해줘야 가격이 이제 폭등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급이 조금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건설사에서 지어서 공급을 하고 싶어도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는 돈맥 경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게 문제가 좀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우리가 토대로 한번 본다면은 혹시나 주택 구입을 하려면은 신축 위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신축이 조금 애매하잖아요. 뭐가 신축이에요? 예전에는 신축이 3년에서 5년 사이 정도 된 주택을 신축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좀 다른 이유가 지역마다 달라요. 새 아파트가 계속 공급되고 있는 곳에서는 3년 안에 있어야 신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주변에 20년, 30년 된 곳에서는 한 5년 정도까지도 신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년에서 5년 정도가 우리가 신축이라고 보는데 그 안에 지어져야 근데 이제 앞으로 또 3, 4년 후까지 봐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뭐 7년 차 7년 차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주운 신축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어물쩡한 좀 애매한 뭐 10년 된 15년 된 이런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보다 최대한 좀 연식이 덜 된, 근데 뭐 그거 누가 몰라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신축 좋은지 누가 몰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조금 조정해 봐야죠. 내가 평수를 좀 넓은 데 살 수 있었는데 좀 줄여서 신축으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대출을 최대한 적게 받으면서 좀 구축에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내가 감당 가능한 대출이라면은 조금 더 받아서 신축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연차나 뭐 그런 상황들은 각 지역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본인 지역에서 한번 쭉 공부를 해보시고, 내 지역에서는 어떤 아파트가 조금 괜찮겠구나 라고 스스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한 저녁 되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